안녕하십니까, 조단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3화에 대해서 못 푼 것 부분들을 자, 좀 더 이제 보강해가지고 이제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가 이제 어제 3화에서 이제 그 뭐냐, 통나무를 이렇게 뛰어가서 깃발을 캐치하고 와야 됐었고, 팀전 할 때도 이제 마지막에 깃발하고 들것에 이제 환자 80kg짜리를 업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깃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이 정말 기가 빨려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더솔저스에서 참 깃발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한을 하자면 예를 들어 깃발이 한 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게 은근히 무겁습니다. 예. 쇠 이 바에 그 다음에 그 깃발에 있는 기가 좀 무거워요. 예. 그게 진짜 두꺼운 천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거운데, 더솔저스 할 때도 저희도 이제 산악인군 할 때 깃발을 들고 있었고, 뭐 평상시에도 이제 팀이 편성이 된 이후로 그 깃발에 대한 소중함과 약간 깃발에 대한 이런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그때 그 깃발이 굉장히 얼마나 짜증나냐. 45kg 군장을 들래? 아니면 30kg짜리 그 군장을 메고 깃발을 들래라고 한다면 전 45kg나 50kg짜리 군장을 메고 차라리 깃발을 안 듭니다. 진짜 깃발 너무 진짜 짜증나요. 예. 그리고 그게 은근히 무겁고 길기 때문에 엄청 걸붙이고 이 기가 굉장히 커요. 큼직하다 보니까 이게 펄럭인다거나 이게 하다 보면은 진짜 여간 거슬리고 막 발에 밟혀가지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위험하다라기보다 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깃발이 굉장히 짜증나더라. 그래서 행군할 때도 이제 더 솔저스 같은 경우는 총 메고 고프로 차고, 그 다음에 막 인이어랑 그 다음에 마이크 차고, 이런 무게들이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깃발 이야기 타고 해야 할 때 또 까먹어버린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소총 메고 그 다음에 깃발까지 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깃발을 이렇게 한쪽으로 들다 보면은 한쪽 아구가 너무 또 털려요. 또 그 맛집 아구찜 마냥. 그래갖고 길을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한 손씩 이렇게 바깥으로도 굉장히 무거웠어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바벨 스쿼트 하듯이 길을 이렇게 맨 다음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길을 들고 다니면 옆에 좌우가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사람들 또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밀면서 그렇게 좀 갔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기가 또 무거웠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방송이 아니고 진짜 약간 뭐 작전이나 훈련이었으면 진짜 가방에다가 기 돌돌 말아가지고 꽂은 다음에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제가 그 더솔저스 미션 할 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통나무 100kg 밀 때도 기가 있고 하는데 그 참가자 대원분들하고 더솔저스 나온 강철부대 원 나갔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공감할 겁니다. 이 깃발이 굉장히 짜증난다. 은근히 크고 은근히 무거워요. 진짜 5kg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 깃발이 멋있고 진짜 퀄리티는 살아요. 막 들면은 이렇게 막 바람에 날리고 하면은 막 707 특전사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막 휘날리는 것들이 굉장히 좀 뭔가 우람해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들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우울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깃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주고 싶었고, 무튼 그렇다. 그래서 거기 UDT도 보면은 팀장님이 깃발 끝까지 들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 깃발 은근히 무거워요. 그래서 진짜 저도 좀 그랬었다. 그래서 제가 요령이자면 깃발을 돌돌 말아가지고, 깃발을 또 돌돌 말면은 이 통이 진짜 엄청 커가지고 한 손으로 안 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깨에다 이면서 이렇게 해서 어깨 바벨 스쿼트 하듯이 이렇게 막 밀어줬어요. 이걸로 약간 좀 어시스트 해줬어요, 팀원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강철부대 2에도 약간 깃발을 많이 강조하고 아이템으로 깃발을 너무 많이 쓰길래 대원들이 혹은 또 그 한 팀에 4명이니까 그 한 명이 깃발을 드는 당번은 굉장히 좀 여간 좀 짜증났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더솔저스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미션을 할 때 이제 팀전 미션 했었잖아요. 한 팀 이제 탈락하는, 그때 이제 그거 미는 거 그 뭐냐, 이거부터 이야기했다. 이거부터 이야기합시다. 그 이동규 대원님하고 구성애 대원님하고 너무 헷갈립니다. 진짜 HID의 그 이동규 대원님하고 707의 구성애 대원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도플갱어예요. 도플갱어 진짜. 그래서 저는 HID하고 707하고 너무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진짜 둘이 같은 팀 됐으면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 진짜 쌍둥이 전술로다가 진짜 사람의 약간 그 상대팀에 혼돈을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인상이나 그런 느낌이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의견 한번 댓글로 한번 줘보십시오. 진짜 이거 정말 진짜 남자분들이라면 좌측에는 고환을 한 대씩 때리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라고 다수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동규님, HID의 구성의 707님 너무 닮았습니다. 진짜 헷갈립니다. 진짜로. 군복 보고 저는 식별하고 있어요. 유나함생.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팀전 할 때 썰매 밀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션 첫 번째 그 미션의 전반부가
군장 매고 100m 정도 오르막길 인터벌 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군장을 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매고, 그 다음에 이제 제리캔이 실려있는 썰매를 이제 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송상에 그 규정이 돼 있었는지 어쩌면 룰이 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더 솔저스에서 이 실제로 행군을 하다가 마지막 미션 때 통나무로 이고 가거든요. 그 미션 때 저는 이제 통나무를 이제 굴리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뭐 군인 정신에 어긋난다,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또 발칙한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군장을 조금 썰매에다가 좀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맨몸으로 이 그 뭐냐 썰매를 4명이서 밀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작은 이제 아이디어, 물론 저는 나가서 뭐 고생 안 해봤고 설상에서 이제 미션을 안 해봤지만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서 다 군장을 메고 그 다음에 썰매를 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룰이 그렇게 규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이제 참가 대원분들만 알겠죠. 그치만은 참가 대원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피드백 줄 수 없다는 거, 방영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유출해보자면은 이런 방법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군장을 매면은 또 한쪽으로 밀다 보면 또 군장이 이렇게 쏠리고 하다 보면은 뭔가 퍼포먼스나 제한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장을 다 썰매에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밀고 갔었으면은 오히려 더 집중도나 또 내가 어떤 미는 어떤 자세를 취할 때도 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온전히 저의 생각일 뿐인 거고, 그렇다 하고 또 뭐 이야기할 라인지 또 까먹었네. 진짜 그렇다. 그리고 아무튼 3화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보충을 하고 싶고, 이 밀었다 그렇게 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했었어요. 그렇다. 하고 이게 진짜 이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제가 항상 서바이벌 프로에 나가본 사람이라고 하면서 느꼈지만은, 우리 마라톤 대회를 나가든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크로스핏 대회 제가 안 나갔으니까 이야기를 못 하는데, 뭐 수영 대회를 나가든 어느 시간 몇 시에 어떤 시합을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나 이런 걸 내 루틴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일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은 미션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턱걸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턱걸이를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강청명 대원님이 44개 썼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사람이 운동복에 정말 가벼운 복장, 군화도 은근히 진짜 무겁거든요. 퍼포먼스가 오히려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내 복장과 좀 더 가벼운 복장하고 마이크랑 인이어 이런 거 벨트로 다 차고 있거든요. 군복 안에. 그런 거랑 또 고프로 차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포지션이나 혹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컨디션에서 하면은 지금 나왔던 뭐 어떤 썰매 끄는 모습 하고 지금 나왔던 어떤 퍼포먼스들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그 턱걸이 있잖아요. 턱걸이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평균 만약에 30개 했던 사람이면은 40개는 운동복 입고 편한 자세로 하면은 40개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예를 들어 30개 치던 사람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달라.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알게 모르게 작은 장치들을 많이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떤 액션이나 퍼포먼스를 뿜어내는데 굉장히 제한 걸리는 게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런 것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장치들을 많이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산악인군을 하는데 뒤에 이제 벨트로 해가지고 인이어 마이크 장치하고 그 다음에 인이어하고 또 마이크 장치가 2개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가 행군하면서 군장을 매는데도 이게 등에 허리에 계속 배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불편했었고 하고, 여기에 이제 벨트로 해가지고 고프로를 다는데 이것도 상당히 무게가 있지만은 이게 가슴을 또 째우니까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이런 것들이 없는 내가 원하는 복장으로 약간 퍼포먼스나 이런 측정을 한다면은 그 미션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약간 기록들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강철부대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하지만 않는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퍼포먼스보다 더 낫다라는 것들을 조금 평가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 하고 그 팀전 미션 했었을 때 아이젠 찼었잖아요. 제가 아이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이젠을 차면은 진짜 이 설상에서 접지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힘은 많이 받는데, 맞아요. 그래서 오르막길 올라간다거나 내리막길에 뭐 어떻게 슬립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고, 내 힘을 온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꽂히기 때문에 이 설상에 얼어있는 뭐 빙판이나 이런 데 꽂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접지력이 좋거든요. 근데 완전 꽁꽁 얼어있는 진짜 이런 강가나 이런 데에서는 능사는 없어요. 아이젠도 한계가 있긴 한데,
이 아이젠의 약간 단점이 뭐냐면은 뭐 그 사람들은 어쨌든 미션을 짧게 했었으니까 이건 뭐 중요하진 않는데 짧게 했었으니까 그 아이젠의 피로도라든지 어떤 그런 데미지는 없는데 아이젠을 장시간 차고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한라산 그 동계훈련을 이제 한 달 동안 간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그 동계훈련을 한 달 동안 하면서 매일같이 거의 매일은 아니었지만은 거의 매일에 가까울 정도로 한라산을 맨날 등반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1월 12월쯤에 왔고 눈이 다 쌓여있는 한라산이고 우리가 가는 주로 한라산의 이 등산 경로는 사람들이 가는 이 등산로가 아니라 옆에 약간 그 길이 없는 곳에 험준한 곳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지고 햇빛도 안 쬐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눈이 더 이렇게 쌓여있고 더 척박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젠을 찼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몸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아이젠이 뾰족뾰족하잖아요. 축구화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발바닥이나 내 관절에서 받는 데미지만 이런 그 특수한 부위들만 지정된 부분들만 이 데미지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좀 몸이 피로하고 무릎이나 발목이 되게 무리가 많이 가더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이젠을 너무 많이 차고 하고 또 아니면 그때 한라산을 너무 많이 하루에 한 번 진짜 매일같이 등반을 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해서 데미지가 쌓여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철부대 2에서 아이젠을 차고 미션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고 하면 저는 이제 예전에 제주도 훈련하면서 아이젠을 이제 다수 차면서 이제 훈련했던 그때 그 약간 고통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젠 차고 하산할 때 진짜 눈이 없는 약간 바위 같은 거 밟으면 진짜 뼈 막 일그러지는 느낌 들거든요. 발목하고 무릎하고. 그래서 아이젠이 뾰족해서 접지력은 좋지만은 이게 그 접지력이 받는 이 특정 부위들만 이 데미지가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발바닥은 평평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골고루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발목하고 무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무리 갔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이젠 차는 그 사람들의 발바닥이나 그 발 신발을 보고 있노라면 제 그 당시 2009년도에 발목하고 약간 무릎이 아픈 느낌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그 아팠었다 그때 느낌이. 그래서 이런 약간 조금 부연 설명들을 더솔저스의 추부연 대원님 마냥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또 어떤 다른 이런 주제라든지 또 어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대조해야 된다거나 혹은 또 뭐 어떤 부연 설명이나 혹은 또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피드백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또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